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물건은 연초에 비해서 22.2% 증가했고 경기는 25%, 또 인천은 33%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의 일부가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폭등한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서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서둘러 움직이려는 집주인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 매물이 거래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어서 거래 절벽은 여전하고요. 또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확고해지기 전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요즘 이제 뭐 재건축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어서 오늘부터 해서 좀 한 2주차, 3주차 정도 재건축 관련돼서 좀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재건축에 대해서 틈새 시장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바로 이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 재건축 같은 경우나 뭐 재개발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과거에는 좀 상대적으로 속도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 뭐 주거정비지수제 이야기를 좀 뭐 들려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뭐 주거정비지 재수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주민 동의나 뭐 노후도 평가에 따라서 이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 또는 뭐 안 된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 이 재개발 지수 같은 경우가요 폐지가 됐습니다. 자, 주거정비지수제라는 게 이제 폐지가 되고요. 이게 2021년도 5월 16일 날 이제 서울시 기준입니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내용인데 이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방안 뭐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뭐 이미 언론에도 많이 지금 알려져 있고 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거에 중에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포인트냐면요. 첫 번째는 뭐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됐다는 거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이제 재개발 속도나 재건축 특히 이런 속도들이 더욱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년 5월 16일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움직이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자, 두 번째가 이제 공공기획도에서 뭐 구역 지정, 기간 단축이나 뭐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 동의율도 간소화하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재개발 해제 구역을 다시 또 신규 지정 활성화. 자, 보통 이제 재개발에 해제된 지역들은 좀 탄력, 힘을 좀 잃어가지고 동력을 잃어서 좀 이제 주춤하고 한 5년, 뭐 6년 이상 막 좀 정체된 구간이 있었는데, 자, 신규 지정 활성화 된다면 좀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가 바로 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자, 뭐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나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층수 제한 때문에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면 당연히 이제 속도가 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매년 뭐 재개발구역 공모 추진을 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런 거 뭐 형식적인 이야기고요. 제가 실제 이제 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가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법이 나와 있고요. 주거정비법이 있는데 이제 도정법도 있고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이 지금 서울시는 이제 서울시다 보니까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가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거 좀 내용을 보면요,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뭐 지금 뭐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 기준이 있고요. 뭐 어떤 분들 또 여기서 뭐 궁금하신 분들 보면 뭐 상가 같은 경우는 뭐 입주권이 무조건 안 나온다, 뭐 상가는 무조건 뭐 안 된다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 이런 것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날짜, 연도 같은 경우 뭐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포인트가 이제 중요하겠죠. 뭐 지금까지 앞에 내용은 그냥 뭐 이런 흐름이고, 지금 과거보다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좀 완화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나는 좀 재개발, 재건축 하고는 싶어. 하지만 자금이 많이 들어갔거나 또는 시간적인 그런 것도 좀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나 고민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보다는 좀 더 틈새 시장 전략을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노후도 기준치 완화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노후도 기준치 완화되는 지역들 하면 딱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너무 좀 추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 호수밀도 완화가 있고, 자, 재개발 추가 진행 시 유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재개발 추가 진행 시 유리한 지역이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보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 보면요, 고시가 나옵니다. 고시가 나오면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또는 뭐 두 필지 이상을 합쳤다면 인센티브 용적률 인상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 뭐 이런 지역들을 좀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포인트 또 하나 노후 지역. 자, 뭐 도심권이나 영등포, 용산 일대를 하는데, 자, 물론 뭐 노후 지역에 투자하면 좋지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이슈를 좀 더 2, 3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뭐 재건축하면 좀 인기 있는 아파트는 비싸고, 또는 속도가 안 나는 아파트를 가기에는 좀 불안감이 있지 않나, 또는 재개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소액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20년 이상 걸리면 또 내 돈은 묶이지 않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거에 맞춰서 가감하게 깰 수 있는 게 바로 틈새 시장 전략을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예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현재 뭐 펜스가 쳐져 있죠. 여기 어디냐면요, 바로 모래내 시장 이 지역 일대 바로 가재울 루타운 9구역입니다. 자, 가재울 9구역인데, 자, 가재울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면 뭐 시장 재개발이라 보여도 될 정도로 상업지 재개발입니다. 자, 과거에 시장을 투자하신 분들은 시장은 개발이 안 되지 않나? 시장이 어떻게 개발이 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의외로 좀 뭐 1대1 상담이나 뭐 다양한 뭐 세미나 등을 통해서 상담을 해보면요, 그렇게 좀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자, 과거에는 뭐 시장 일대가 좀 많이 노후된 지역들 보면 뭐 현대화 사업에서 좀 깨끗하게 꾸몄는데, 자, 요즘엔 뭐 온라인, 그 다음에 대형 마트에 밀려서 현대화 사업을 해도 상당히 경쟁력을 잃다 보니까 아예 전면 철거, 그 다음에 새롭게 개발하는 방식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맞춰서 이 지역도 지금 제가 뭐 가재울 9구역 같은 경우에도 주상복합 형식으로 개발이 된다는 것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포인트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 재건축을 좀 알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노후도 심한 지역 일대가 특히 우선순위가 되겠죠. 특히 지금 뭐 재건축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뭐 공공의 목적을 많이 띄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공공의 목적? 우선순위로 먼저 개발되는 지역들이 당연히 우선적으로 먼저
좀 힘을 실어주겠죠. 그게 바로 이제 노후도 심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확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꼭 뭐 대단지 재건축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틈새 시장을 전략하시면 물론 뭐 소규모로 정비 사업이 하는 게 대규모로 그냥 재개발 재건축 규모가 크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금액 상승률은 적을 수 있지만 하지만 시간적으로 이제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뭐 2, 3년이면 뭐 완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눈여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서울 도심에서도 을지로나 종로 일대나 뭐 제가 써놨는데 이 지역에도 의외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 그런 것도 좀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영등포 일대도 당연히 준공업지역 향후에 용적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일대와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상업지역, 중공업지역을 좀 노려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실제 뭐 예시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실제 예시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 재건축이 현재 진행이 이미 되었거나 또는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실제 뭐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자, 양양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해서 자. 여기 양평동 일대 지금 현재 뭐 계획안이 짓고 하나하나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기계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착공돼서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요. 자, 사업 전에 영등포 기계상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상당히 있는 건물입니다. 자, 하지만 많은 분들 투자를 할 때 상가? 이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가 않지 않나? 이거 괜찮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모습이죠. 2021년도 2월에 이제 준공 이제 완료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건물이 딱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딱 들어왔고 입주를 했는데 자, 주상복합식으로 개발이 된다는 사실을 좀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지금 뭐 제가 계속적으로 한 1시간 동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다음 시간에는 틈새 시장으로 시장 재건축이나 또는 뭐 서울에도 뭐 대치동은 뭐 남서울 종합시장처럼 개발되는 지역들이 있고요. 또는 이 도심지 일대에 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어떻게 투자 전략에 나갈 수 있는지 이게 실제적으로 왜 그렇게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뭐 다음 시간 좀 이어서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틈새 시장에 대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새 정부가 들어서죠. 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투자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그 틈새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 오늘 전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도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상담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요. 끝번호 3340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당산동 강변 레미안 81제곱미터를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사도 되는 건지 고민입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지역은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타이밍일지 한번 전망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어떨까요? 네, 일단 좀 한번 첫 번째가 이제 영등포 이야기 좀 나왔는데 강변 레미 아파트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뭐 궁금한 이제 집을 이거 사도 되는지 또는 이거 사기에 너무 비싸게 집을 사지 않는지 또는 또 언론에서도 요즘에 뭐 고가 주택들이나 또는 어느 정도 금액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투자를 못 하다가 또 나중에는 기회를 놓쳤다고 좀 고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강변 레미안 아파트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보통 투자 분석할 때는요, 두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입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입지를 봐서 뭐 입지가 정말 괜찮은지 그래서 입지가 탄탄하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하락세에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받쳐줄 수 있고요. 가격 상승 시에는 상승기에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입지를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호재겠죠. 이 인근에 호재가 있으면 당연히 가격 상승률이 있을 거고요. 인근에 만약에 호재가 없거나 또는 뭐 다른 지역에 호재가 더욱더 하면 뭐 상대적으로 뭐 물건 뭐 매물이나 그런 것들이 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도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강변 레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치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 좀 상당히 좋고요. 입지는 뭐 따로 말씀 안 드릴 정도로 이 당산역 같은 경우 2호선 바로 강남과 위쪽으로 하면 합정을 해서 홍대나 이 서울 도심권 갈 수 있고요. 이 9호선도 급행 정차를 할 수 있는 9호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탄탄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올림픽대로와 함께 바로 여의도죠. 여의도. 자, 먼저 일단은 뭐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훌륭합니다. 일단 여의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지금 뭐 개발이 안 된다는 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자, 민간 쪽은 지금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재건축이나 그런 것들은 아직 속도는 안 내지만 향후에 충분히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여의도입니다. 특히 한강변과 함께 여의도 일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여의도 재건축이나 그런 아파트들 향후에 재건축 수요가 되면 당연히 당산 일대 직접적인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이 영등포 시장 라인 쪽에 보면요. 지금 현재 개발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거나 또 완료가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 당산 밑에 영등포 시장 이쪽 일대가 많이 낙후된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도시 현대화와 함께 깨끗해짐에 따라서 이 당산 일대 좀 더 쾌적해지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왼쪽 라인에 보면 목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가격이 상승되어 있죠. 오히려 제가 보면 가격 대비했을 때는 목동이 오히려 가격이 더 높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왼쪽에는 목동 라인, 오른쪽에는 여의도 라인이 있고요. 뭐 밑에는 뭐 좀 더 멀리 가긴 하겠지만 싱글 뉴타운도 영등포 지역 내에 있고 위쪽 가면 이제 마포일 때도 가격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지금 상대적으로 가격이 다 둘러싸여 있는 곳에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포인트만 잘 잡으신다면 저는 뭐 투자해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한번 좀 알아보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사이트를 보면 지금 24평 볼 때 최근 실거래가가 11억 8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억 8천만 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는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지역 서울에 가서 무조건 11억이가 투자하면 좋습니다. 저렴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근 지역의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가까이 있는 지역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위쪽에 가면 북쪽으로는 마포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여의도는 뭐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동작 일대, 동작구 일대와 그다음에 서쪽에 양천구 일대, 목동 일대 가격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이 상승 여지 폭이 좀 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향후에 여의도 일대 개발이 본격적으로 신호탄을 터뜨리고 이 사업을 뜨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이 일대 직접적인 가격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당산도 아파트 그냥 뭐 고민하시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뭐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있고 뭐 무리하게 투자하시고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면 좀 과감하게 매수하라 이렇게 정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당산동의 아파트 매수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당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이나 여의도, 마포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여의도 개발에 수혜받아보고 또 주변의 영등포, 3도심의 영등포의 발전과 또 목동 주변 지역들의 그 가격 상승에 대한 메리트까지 같이 이 당산역에 있는 아파트 역시나 가격이 계속해서 같이 끌어올라갈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해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의견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솔 이사님과 함께 상담 시그널 이어가고 있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8550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3본 신안 모란 11단지 32평이랑 안산 본호동 우성아파트 32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본 아파트에는 거주하고 있고요. 본호동의 아파트는 투자용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팔려고 합니다. 어느 것을 파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군포시 3본동의 아파트와 안산시 본호동의 아파트입니다. 두 아파트의 전망 비교 분석해보면서요. 매도 한번 추천해볼까요? 네, 요즘 좀 일기 신도시 문의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실제 뭐 분위기에 따라서 좀 상담이나 실제적으로 뭐 1대1 상담 같은 경우도 좀 일기 신도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제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이제 양도세 완화 관련돼서 좀 하나 좀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세 관련된데 일단은 좀 아마 보유 기간을 좀 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셨으면 좋을 것 같긴데 일단은 그 내용이 없으니까 그 두 개 지역 분석을 하면서 어느 것을 매도를 하는 게 좀 더 나을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신안 모란 같은 경우는 이제 11단지라고 보고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위치적 군포 같은 경우 군포 특히 이 3번 신도시죠. 1기 신도시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좀 이제 탄력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금정역 같은 경우도 이 GTX 신호선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평촌일 때 대비했을 때는 가격 상승률을 많이 못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은 좀 상대적으로 좀 더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밀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완화 이야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뭐 이게 바로 뭐 실현되기는 좀 다양한 뭐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바로는 답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 신한 모란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상당히 GTX와 그다음 이 재건축 이슈 부분에 대해서 좀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거에 맞춰서 한번 가격 한번 보면요. 자, 지금 아까 32평이었나요? 자, 30평 때 보면 자, 30평 때 보면 지금 뭐 최근 실거가가 지금 뭐 6억 8천 그냥 한 7억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근 아파트들도 지금 뭐 36평이나 35평이 거의 뭐 7억 정도 언저리에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지금 거리와 봤을 때도 한번 볼게요. 역거리와 봤을 때도 여기 뭐 매우 역세권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래도 경기도권에서는 상당히 이 역이라는 기준이 상당히 여기 뭐 지하철 되게 서울처럼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나쁘진 않은 그런 입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지금 7억대에 언저리 있는데 제가 조금만 더 이동을 해보면 자 지금 뭐 금정역 호계나 지금 호계 아파트나 같은 경우도 벌써 24평이 지금 7억대 형성되어 있고요. 평촌 더샵 물론 새 아파트긴 하지만 이 지역도 거의 지금 한 11억 정도 움직이고 있고 지금 여기서 거리가 멀지만 상대적으로 여기서 멀지만 지금 안양 이 평촌일대 가격이 좀 더 높은 부분이 있지만 자,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좀 더 저는 여기는 좀 보유하시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따 뭐 본호동이 좀 상대적으로 저는 뭐 매도하시라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본호동 쪽으로 한번 넘어가면요. 자, 본호동은 제가 시간상 좀 미리 찍어놨습니다. 자,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는 4호선 이제 상록수역이 있습니다. 상록수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수인분당선 라인이 또 가깝게 이제 또 이 사례역이라는 수인분당선 분당까지 연결되고 위로 인천역까지 연결되는 이 지하철이 있고요. 본호동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안산도 지금 떠들썩합니다. GTX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떠들썩 하고 있고요. 이 지역도 좀 메리트 있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좀 넓게 좀 더 줄여볼게요. 좀 자, 보면요. 이 GTX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지금 안산일 때 떠들썩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이 3번일 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 신안 모란이 오히려 GTX 금정역에서 거리가 더욱더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안산 대비했을 때 오히려 메리트가 있는 것 플러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이슈화가 된다고 하면 특히 이 군포 이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아까 똑같은 말씀 또 드리긴 하지만 이 3번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다른 신도시, 뭐 일산 신도시나 아니면 뭐 부천의 중동 신도시와 다르게 3번과 평촌은 매우 가깝게 금정역 중심으로 서쪽, 오른쪽, 동쪽을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개발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 가격 상승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안산 이 우성 아파트도 저는 솔직히 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상대적으로 하나 매도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이 3번 모란 아파트를 갖고 가시고 안산 본호동 이 우성 아파트는 어느 정도 가격 상승 아직 기간이 뭐 바로 급하게 뭐 이번 달 다음 달 뭐 파시는 게 꼭 중요한 게 않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가격 책정한 다음에 알아보시고 좀 적당한 가격선에서 정리하시면 또 어느 정도 좀 괜찮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GTX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 있고 또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군포시 3본동을 보유하자 조금 더 높은 점수 주셨고요. 안산시 본호동의 아파트에 대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선택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2681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천 중동 포도마을 3부 아파트 28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시흥 쪽이 지하철도 생기고 좋아 보여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비슷한 금액대로 시흥 대야동에 늘푸른 벽산 32평으로 갈아타도 괜찮을까요? 시흥에 신안산선이 들어오면 좀 더 오를 것 같아서 고민 중입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재 부천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이제 신안산선에 대한 호재를 보고 신안산 쪽으로, 시흥 쪽으로 조금은 갈아타기를 해볼까라는 전략을 체크하고 계십니다. 이 전략 괜찮을까요? 저는 좀 시청자님 좀 투자 전략을 좀 제가 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네. 투자 전략을 좀 잘못됐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일단은 시흥 신안산선이 들어온다면 가격이 오를 수 있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오래된 1기 신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격 상승 폭이 없지가 아무래도 시흥 대야동 일대 신안산선 개발 호재 맞물리면 좀 상승 있지 않을까. 갈아타기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갈아타기가 좀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더 좋은 지역을 버리고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 중동보다 밀리는 지역을 투자 포인트 잡으신다는 게 좀 잘못됐다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자 일단 가격 먼저 보고 일단 입지를 그 다음에 풀어드릴게요. 자 포도마을 3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요. 한번 금액을 볼게요. 자 24평이었나요? 28평이었나요? 네, 28평 보니까 지금 한 7억 9천 정도, 뭐 7억짜리도 있고, 그냥 보통 이제 금액적으로 이제 7억 정도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7억 정도 있는데, 자, 일단 이 포도마을의 입지를 보면요. 뭐 포도마을 입지를 보면 일단은 지하철 7호선이 있죠. 7호선이 있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자, 편의시설들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옆에 보면 뭐 부천 종합터미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지금 아마 현대백화점이 바로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천시청 라인과 함께 옆에 이제 롯데백화점도 있고, 자, 이 라인들이 황금 라인이죠. 거기다가 7호선이 매우 가깝게 있습니다. 특히 이 3부 같은 경우에, 포도마을 같은 경우에는요, 좀 더 확대를 하면요. 자, 이 포도마을 이 중심을 줬을 때 바로 옆에 여기가 이제 현대백화점이 가깝게 위치했고 여기서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자, 일단은 7호선에서 일단은 상당히 가까운 뭐 5분 정도에서 7분 정도 이내에 가까운 역세권이 자리 잡고 있고요. 바로 왼쪽에 보면 뭐 홈플러스부터 해서 종합터미널 누쿠아까지 다 자리 잡고 있고 옆에 좀 더 가면 뭐 중동 IC 통해서 이제 서울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좀 훌륭합니다. 이 경기 뭐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지역들 했을 때 이 부천에서도 상당히 좀 탄탄한 입지와 함께 제가 기억하는 이쪽 지역들을 보면 지금 상당히 고가 주택을 주상복합으로 일군 건설사들이 이미 하나 지금 다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런 지역과 함께 아까도 두 번째 문자 상담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 신도시 지금 이슈가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떠들썩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 이 중동 같은 경우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원래 분당, 그다음에 준동, 그다음에 일산 등 평촌 이 지역들은 재건축 이슈가 아니더라도 지금 리모델링 사업으로 상당히 좀 속도가 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 이슈가 되는 지역이 바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자, 늘푸른 벽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시흥대학역이 있습니다. 자, 시흥대학역. 자,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딱 뭐 지역을 아무것도 안 보고 지하철만 봤을 때는 아까는 여기서 한 7분 정도, 5분에서 7분 정도 거리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늘푸른 벽산 초역세권 거리지 않나? 이렇게 좀 초역세권이 더 입지에 좋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 지역들 뭐 금액을 잠깐 뭐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잘 되진 않네요, 금액이요. 네, 추려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서해선 같은 경우가 물론 서해선이 개발 호재가 계속 나오는데, 자, 서해선의 목적지가 지금 현재 지나가는 지역이 지금 소사역이 정차를 하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소사역 같은 경우가 올해 제가 아마 지난주 이슈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하철 노선에서 소사역 같은 경우가 원종역을 통해서 자, 위로, 그래서 좀 더 줄여볼게요. 자, 소사로 해서 김포공항까지 연결되고 일산 대구까지 향후에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이 소사 원시선이라고 말하는 서해선 같은 경우가 자, 이 소사역을 가서 결국 부천 들어오죠. 부천 들어와서 1호선 타고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안산선 개발 호재로 간다고 하면, 자, 신안산선 개발 호재로 간다 하면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남쪽 라인에 이제 우리가 뭐 이 매화 쪽이나 이쪽 라인은 신안산선과 함께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뭐 연장안이 나오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분이 이제 만약에 서울 출퇴근한다 하면 서해선을 이용해서 한참 내려가가지고 신안산선 타고 독산역을 통해서 다시 서울로 진입하나, 아니면 위쪽으로 해서 이 소사역을 통해서 뭐 1호선 타고 또 이제 한참 동안 해서 서울 출퇴근하는 거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7호선, 자, 7호선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쭉 가가지고 이 부천 종합운동장 향후에 GTX B노선 들어오죠. GTX B노선과 D노선이 들어온 이 더블로 들어온 지역입니다. GTX 노선 말해서 7호선 출퇴근을 따졌을 때는, 자,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벽산 아파트가 뭐 지금 뭐 이 분위기 같은 경우는 잎에 우측에 은계지구나 뭐 옥길지구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아파트 가격 형성하고 있고, 특히 은계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 말씀드리긴 하지만, 저는 뭐 새 신도시가 들어와서 좋은 거 말고는 차라리 뭐 7호선에 이미 백화점이 다 양쪽 백화점 있죠. 뭐 유명한 뭐 4대 백화점 중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부터 해서 7호선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 부평 이쪽 라인에 GTX 들어오죠. 그다음에 또 이쪽 종합운동장 GTX 들어오죠. 자,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 들어오죠. 자, 개발 호재가 더욱더 오히려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개발 호재가 있다고 투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도 눈에 보이는데
여기 지역을 투자해볼까? 그러면 또 현지 거기 부동산 가면 당연히 부동산 가가지고 이 지역 어떠냐고 물어보시면 다들 좋다고 하죠. 현지 부동산 가면. 자, 그렇게 투자 전략하는 게 아니고 실제 향후에 또는 미래적으로 봤을 때 투자 전략과 함께 지금 현재 입지가 과연 어떤 입지인지 분석해서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당연히 지금 현재 뭐 대화동 아파트를 거주 이사 가시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지키는 전략으로 가시고 향후에 재건축 이슈가 돼서 뭐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향후에 뭐 지금 재건축 시간상 제가 볼 때 뭐 바로 되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가격 상승이 있었을 때 다른 좀 괜찮은 입지 비슷한 조건의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나오면 그때 갈아타기 전략을 가시는 걸 좀 추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유하시고 이사 가시는 거는 좀 뭐 자제하시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흥시에 있는 신안선선에 대한 호재보다는 전제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탄탄한 입지와 일기 신도시 그리고 GTX라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갈아타기 전략은 보류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쏠쏠한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는 투자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자,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서울시 동대문 신설동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신설동 이제 강북에서도 상당히 좀 이제 서울 도심권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1호선, 2호선이 정차를 하는 신설동역과 함께 우이 신설역의 종착역이죠. 바로 이 신설역 동역에서 도보 약 1분 거리에 위치한 초특급 역세권 아파트,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전용 면적 29.07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실상 면적은 34.28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8층까지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오피스텔 보통 이제 면적 대비했을 때 여기 포인트는요. 불량 더블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량으로 위에 더블로 복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준공은 2023년도 4월 준공 예정이 되어 있고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트리플 역세권에 그리고 초역세권으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분리형 더블 복층이라는 포인트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4월에 준공 예정되어 있는 신축으로 전해드리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동대문구 신설동의 입지 조건 한번 살펴보고요. 개발 호재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신설동 오피스텔은 일단은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2호선이 정차하는 지역이다 보니까요. 또 인기 있는 노선이죠. 2호선 정차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미 뭐 입지적으로는 탄탄하고요. 거기서 도보 1분 거리라는 거는 좀 높은 점수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좀 입지가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이 우이동까지 연결되는 이 우이신설선에서도 상당히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교통망을 갖고 있는 거가 좀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두 정거장만 딱 이용하면요. 제기동역, 그다음에 청량리역. 청량역 같은 경우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 청량역이 가깝게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탄탄한 입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보면요. 이 신설동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보면 지금 신설동 동대문구에서도 가장 서쪽 라인입니다. 바로 반대로 말하면 그 옆에는 이 종로구나 그는 중구, 그래서 종로구 라인에 숭인동이나 뭐 창신동 라인이 오른쪽 라인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구로 따지면 황학동 라인,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보도 이 성동구 이 왕십리 일대가 좀 가깝게 위치해 있는데 바로 2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2호선을 이용한다 하면 가깝게 좀 이용을 한다 하면 서울 도심권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것들 가깝게 출퇴근할 수 있고요. 1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정거장 안 됩니다. 서울 종로 3가가 또 지하철 많이 다니죠. 종로 3가 중심했을 때는 상당히 몇 정거장 안 되는 상으로 어디든지 사통팔달 이동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이 차량을 이동하신 분들도 내부 순환로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이용하시기 때문에 뭐 다른 강남구나 강진구, 뭐 용산구 다양한 업무지 또 가깝게 출퇴근할 수 있는 게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은 또 다양한 학군들이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학군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서울에 다양한 대학교들이 있죠. 대학교들이 있는데 특히 이 동부권에 많은 대학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동부권 대학들 보면요. 다양한 학군들 뭐 보면 뭐 한성대나 아니면 성신여대나 뭐 고려대, 뭐 경희대, 좀 더 멀리 가면 외대까지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 외대 같은 경우도 한 3정거장, 4정거장 가깝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임차 수요도 갖고 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자, 근데 이 생활 인프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가깝게는 동대문, 뭐 DDP라고 하죠. 동대문과 함께 그다음에 뭐 백화점도 가깝게 있고요. 그다음에 명동, 뭐 종로 이미 뭐 서쪽 라인은 뭐 이미 뭐 핵심 우리 서울의 가장 큰 도심이기 때문에 뭐 이 인프라는 더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요. 자, 오른쪽 보면 뭐 지금 여기 동대문 구청 인근에 보면요, 뭐 용답동이나 그쪽 라인에 보면 대형마트 크게 또 포진되어 있고요. 대학병원도 뭐 고려대학교 병원이 또 자리 잡고 있고 다양한 거와 함께 청계천도 가깝게 있습니다. 청계천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생활 인프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바로 신설동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 호재에 넘어가면요. 자, 이 신설동이 지금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을 비교했을 때, 자, 이 청량리 재정비 촉진 지구가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는 걸 좀 눈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청량리 일대 실제 뭐, 특히 이 청량리 역을 자세히 보려면요. 이 차량을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라리 청량리 기차를 타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물들이 상당히 새롭게 상점벽해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울릴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청량리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신설동에서 2정거장이 위치해 있고요. 청량리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가면요, 전동이나 답심리 일동 라인도 그다음에 재건축이나 이 재개발이 지금 현재 하나하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동대문구라고 하면 좀 많이 낙후돼 있고 많이 좀 어수선하고 좀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률을 못 따라가는데 이제는 이게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지금 뭐 우리가 보면 도봉이나 노원까지 당연히 뭐 가격 상승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더 서울 도심권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재정비 촉진지구가 하나하나 단계별로 진행될수록 가격 상승의 영향이 바로 옆에 신설동 일대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청량리 일대 동부청가시장 정비사업이 2023년 준공 예정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조감도 모습인데 향후에 이 일대 반대로 말하면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창출된다. 일자리 창출된다. 그만큼 임차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오피스텔 입장에서도 이 차익형, 수익형 부동산 모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개발호는 GTX죠. 자, 많은 분들이 특히 경기도권은 지금 GTX A 노선 운정이나 킨텍스의 인근의 지금 가격을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피스텔까지 가격 상승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뭐 동탄 라인도 오피스텔도 많이 올라갔는데, 자,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청량리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 1호선 2정거장 청량리 뭐 다른 지역에서 GTX 타고 청량리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1호선 신설동에서 2정거장만 이용하면 청량리 가는 게 더 빠르죠. 그만큼 이 청량리역이 상당히 가깝게 위치했는데 이 청량리역이 GTX B노선과 C노선이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GTX B노선, C노선 들어온다고 하면 향후에 강남까지도 매우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다음 여의도 일대도 GTX B노선, 그다음에 뭐 C노선 다양한 노선을 통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근데 강북 횡단선이 2023년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게 목동역부터 해서 청량리역까지 이 강북 횡단선이 또 계획이 있고 강북의 9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남의 9호선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동과 서 일대를 획기적으로 좀 시간 단축과 함께 인기 있는 지역을 탈바꿈한 것처럼 자, 이 동과 서해 지역의 이 강북권 라인도 강북의 9호선을 말하는 강북 횡단선 2023년 착공 예정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 착공이 들어가는 당연히 또 가격 상승을 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포인트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면목선 경전철이 2022년도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 면목선 같은 경우도 이 청량리역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 중랑구 일대에도 이 청량리 일대에 몰리기 때문에 자, 청량리가 앞으로 더욱더 엄청난 교통 허브 역할을 할 거고 그에 맞춰서 인근의 무슨 상권이나 뭐 지역 개발 확대가 더욱더 빨라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인근 지역 파급 효과, 낙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동북선 경전철도 25년도 개통 예정이 있습니다. 동북선 경전철은 왕십리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으로서 자, 이 아까 말씀드린 신설동역에서 남쪽으로 바로 청계천 남쪽으로 가면 바로 왕십리죠. 왕십리 뉴타운 뭐 3구역, 2구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들 또한 동북선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도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 좀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일대 이 동부간선도로가 이제 지하와 함께 이 수변 공원을 탈바꿈합니다. 특히 이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지하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완료되면서 교통량 체증도 많이 줄이고 상부 지금 공원화 좀 개발하고 이면도로 개발하고 있는데 향후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은 일대 지금 현재는 녹지 공간이 많이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녹지 공간 더 활성화된다 하면 바로 인근에 또 하나의 녹지 공간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입지 개발 호재 갖고 가신다 하시면 상당히 좀 투자 포인트로 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이면 교통, 학군과 또 편의시설까지 부족함 없이 채워져 있는 입지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동대문구 하면 청량리 바로 떠오를 정도로 이 청량리를 중심으로 한 개발 호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에 대한 수혜들 신설동 역시 계속해서 이어갈 거라는 점까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건물 특징 살펴보고요. 가격 포인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건물은 2023년도 4월 준공이 예정에 있고요.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1호선과 아까 말씀드린 2호선 그다음에 우이 신설선, 신설동 여기서 도보 약 1분 거리라는 거 그거 좀 포인트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내부 같은 경우는 지금 단층과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인기 있는 타입이죠. 네모난 정사각형이 아니고 진사각형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좋고요. 그다음에 상층부로 올라가면요. 이제 더블 복층 올라가면 분리형 더블 복층입니다. 그래서 침대 공간뿐만 아니라 짐 놓을 수 있고 옷장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 같은 경우도 지금 샘플하우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정말 이게 복층이 어떤 구조지? 또는 이게 좀 내부가 어떻지? 입지는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도요. 이 내부 샘플하우스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제가 사진 갖고 와봤습니다. 자, 사진 보면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한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복층 구조이기 때문에 2인 가구도 가능하겠지만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모두 다 접합이 되어 있고 에어컨 세탁기는 풀옵션 제공된다는 거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금액으로 좀 넘어가면요. 자, 매매가 오피스텔 2억 5천만 원입니다. 2억 5천만 원이고 현재 인근의 오피스텔 임대 시세를 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 1,000만 원을 투자 가능합니다. 역세권 1분 거리에 투자 1,000만 원 가능하고요. 월세 보증금 2천이고 월 70만 원 가능할 때 차익형 부동산 말고 수익형 부동산 보신 분들도 대출 1억 2천만 원 정도 활용한다 하면 1억 1,000만 원으로 수익형 부동산도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이 집이 정말 내부가 좋은지 정말 구조가 나오는지 작은 집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샘플하우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먼저 개요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상가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미추홀구 주안동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에서 도보 약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대지 면적 13.37제곱미터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 36.13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총 4층 중에 오늘 소개하는 층수는 1층입니다. 자, 특징은 노후 건축물로 되어 있고요. 준공은 1985년도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천으로 가겠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상가이고요. 노후 건축물이라는 점이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또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입지부터 살펴보고요. 이곳에도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미추홀구 주안동 상가는 인천 지하철 시민공원역에서 도보 약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여기서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업지역 내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한 정거장만 이용한다면 주안역 통해서 1호선 급행열차 이용해서 용산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또 한 정거장 이용하면 인천시청역이 또 1호선, 인천 지하철 1호선이 다니기 때문에 인천의 남과 북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그다음에 차량 이동하시는 분도 제2경인고속도로 문화가시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좀 포인트로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 지역의 가장 큰 포인트는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지역 향후 재개발이 하나하나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특히 이 주안 이사동 재정비 촉진지구는 무려
2만 1000여 세대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2만 10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대규모 매머드급 개발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 지금 예정이 아닙니다. 되고 있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하고 있다는 거 좀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근의 학군도 좀 다양합니다. 자, 신도시 투자하신 분들 가장 고민되는 게, 또 젊으신 분들, 30대, 40대 분들은 자녀들 학군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뭐 고민을 하신 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다양한 오래된 전통인 학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100년 이상 된 학군이 있을 정도로 과거 인천의 핵심 지역 중에 하나, 바로 주안이기 때문에 주안에 뭐 주안 남초나 인천 남부초나 뭐 다양한 학군들과 중고등학교와 함께 바로 왼쪽에 보면 뭐 인하대학교까지 있을 정도로 다양한 학군들이 미추홀골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단단한 입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좀 이 지역도 더 입지를 보면요. 자, 지금 이 시민공원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주안 11구역 내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바로 11구역에 위치한 1985년도에 준공이 된 오래된 노후 건축물 건물이기 때문에, 자, 구역이 지금 지정이 안 돼 있고 예정이 아니고 주안 11구역 내에 들어가 있고 아직은 가능합니다. 이거 우리가 뭐 향후에 이제 우리가 진행 속도에 따라서는 입주권이 안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가능한 시점이라는 거 좀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근에 보면 미추 3구역이나 7구역, 6구역 이것도 어마어마 굵직한 구역인데, 특히 이 빨간색 포인트 잡으셔야 될 거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다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좀 포인트 잡으실 수 있고요. 만약 11구역 내에서도 여기 같은 상가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건축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좀 포인트로 좀 잡아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지금 사진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실제 이 지역을 좀 촬영 다니시면 이 지역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겠구나 눈에 보입니다. 대형 크레인들이 어마어마한데, 자, 1군 건설사 제가 뭐 따로 말씀 안 드린 색깔, 자, 푸른색의 색깔의 건설사 있고요. 붉은색 딱 어딘지 다 떠오를 겁니다. 1군 건설사. 자, 1군 건설사들이 가감하게 들어와서 할 정도면 당연히 사업성이 좋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 이사동 일대 재정비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에 맞춰 개발 호재가 바로 GTX 비노선이 인천시청역에 들어옵니다. 자,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죠. 시민공원 여수 한 정거장만 이용하면 인천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천시청역이 바로 이 GTX 비노선 올해 착공이 이제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인천시청역을 이용한다면 이 여의도나 용산 접근성 뛰어나게 접근할 수 있고요. 뭐 신도림이나 여의도를 통하면 2호선, 9호선 통해서 강남까지도 20분권 내에 플러스 더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걸리는 예정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인천시청역이 환승센터 들어온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GTX 비노선의 가장 큰 수혜 혜택 지역이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유동인구 합사될 수 있고, 이 지역 일대가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승센터 걸림 예정도 하나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또 신안산선 연장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지금 현재 인천대공원역 일대까지 뭐 차량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향후에 연장된다면 세 가지 안입니다. 첫 번째는 시흥 매화지구 일대 매화 일대 연장안이 있고요. 이 매화역 또는 두 번째는 광명역 일대 들어온 안이 있고, 세 번째는 독산역에 들어온 계획이 있는데, 자, 이 세 가지 안이 어디가 됐든 신안산선 연장이 연결되기 때문에 서울 서남부 접근성도 상당히 용이해진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2040 도시 기본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데, 특히 이 9월 일대, 부평 일대가 이제 핵심 복합 개발 진행되고 있고요. 바로 왼쪽에 주안 일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중심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과거 이 원도심 지역입니다. 과거 이 인천의 3대 과거 떠오른 과거 지역하면 동인천 일대, 그다음에 주안 일대, 부평 일대였죠. 자, 부평 일대는 지금 현재 재개발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 부평 부계동이나 십정동이나 다양한 지역도 지금 아파트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그에 맞춰서 바로 왼쪽 라인은 주안도 일대 지금 현재 흐름이 탔습니다. 흐름이 탔기 때문에 이런 것들 포인트를 잡으셨을 때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상당히 좋은 투자처 가능하기 때문에, 자, 주안동 상가 여기까지 개발 호재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미 재개발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앞서 이슈 시그널에서 전해드렸던 재개발 재건축 틈새 시작에 어떻게 보면 딱 맞는 투자 정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건물 상가의 모습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가격 분석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미추홀구 주안동 상가는 1985년도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자, 지금 사진 보면요. 지금 상당히 물론 제가
간판은 좀 가리겠는데 상당히 노후화된 모습들과 함께 대로변에 위치했고 뒤에 보면 어마어마한 주상 복합이 현재 올라가고 있는 사진이 나와 있죠. 바로 도보 2분 거리 위치에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특히 1층 상가입니다. 1층 상가는 향후에 우리가 2층이나 3층이나 4층 대비했을 때 감정평가에서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메리트가 있다고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1층 상가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내부 같은 경우는 보면요. 내부 뭐 화장실이나 아니면 지금 뭐 복도 일대 계단 일대 보면요. 아, 저는 과거 영등포 일대가 지금 노후화된 영등포 상가들이 많이 좀 떠오르는 것처럼 영등포 일대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 모습들 똑같이 갖고 있는 상업지 건물의 상가라는 거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과 함께 어떻게 투자 전략 가는지까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 금액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1억 8천만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2억 미만 투자 가능하고요. 특히 뭐 지금 양도세 완화나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매도하시는 분들 부동산 투자는 하고 싶은데 주택수를 늘리기 부담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상가입니다. 상가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상가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고요. 향후에 뭐 다양한 주상복합을 해서 뭐 권리나 그런 것들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뭐 전화 주신다면 제가 상담 좀 도와드릴 거고요. 자, 1층이고 지금 노후도가 있기 때문에 월세 임대료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지금 월 12만 원 받고 있고요. 대출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치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1억 4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자, 198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지금 상당히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근 지역이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 지역도 주안 11구역에 이미 자리 잡고 있고 지금 현재 조합이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뭐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향후에 좋아질 겁니다. 뭐 지금 뭐 괜찮아질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지역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천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머릿속에 스케치 쫙 그려질 겁니다. 하지만 잘 모르신 분들은 이 지역 생소하다 하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임장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또 편하게 상담 또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저 친절 상담 도와드리고 지역 설명까지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상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투자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다면 전화 주셔서 직접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전화 열어둘게요. 서울 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정솔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전해드린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주택을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부 평면 구조가 28.8%로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전망과 조망 그리고 편의시설이 꼽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를 겪어내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거 공간에 대한 선호 요인도 달라졌다라는 답변이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선호도와 취향에 딱 맞는 쏠쏠한 투자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열어둘게요. 서울 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실시간 채팅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